안녕하십니까. 네, 김명준입니다. 네,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네, 어제 우리 뉴스 한번 보셨나 모르겠네요. 부산 MBC에서 나온 뉴스, 세척 효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한 이제 그 방송이었는데요. 바로 그게 세척의 한계입니다. 세척의 한계. 어제 보셨던 게 바로 뉴스로 보였던 게 그 영상을 보시면 바로 그게 세척의 한계, 공법의 한계. 제가 늘 말씀했듯이 점심시간 때도 계속 방송할 때 세척은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과학. 그게 바로 공법별 바로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세척 방법에 대한 한계. 어제 세척이 정확히 말하면 이물질 제거가 안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세척 방법들의 한계입니다. 그 관계자가, 세척 관계자가 얘기했듯이 바로 이물질 제거하는 바로 한계라고 그랬어요. 한계.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설명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왜 우리 어느 보고서를 보든 아니면은 어떤 공법 선정할 때 그 서류를 보면 아주 잘 된다고 생각해놨어요. 아주 잘 된다고. 그럼 그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세척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이 세척이 바로 선다는 거죠. 그래야 바로, 세척 관리에 바로 산업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바로 왜 이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서류상에 아니면 어디 가서 할 때는 세척력과 뛰어나다, 아주 이물질 제거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서류상, 서류로 했으면 서류를 속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 관계자께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봤어요. 그걸. 직접 봤어. 세척이 이물질이 제거 안 된 걸 봤으면 왜 세척 효과에 대해서 이건 세척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성분 검사를 의뢰해서 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척이 안 되는데 뭔 세척이 되고 안 되고 육안으로 가능한데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그걸 또 성분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척의 전체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왜? 세척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런 게 바로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척업체는 그 세척업 공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 세척에 대해서 효과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희 지수세청은 확실하게 그거를 서류상에 의다는 다 표현을 하잖아요. 왜? 우리는 공기보다 가볍고, 배관에 물을 뺀 상태에서 질소 기체만을 투입하기 때문에 배관의 재질, 배관의 간경, 배관의 길이, 그리고 굴절, 굴곡, 영향을 받지 않고 세척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탁월하다고 저희는 분명히 저희는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탁월하다는 거는 저희가 세척 전후를 확실히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업체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덜 되면 덜 된 만큼 세척 효과 없으면 왜 그만큼 효과 적으면 적은 만큼 세척 비용도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왜 우리 되는 세척하고 똑같이 받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또 잠깐 한번 한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얼마 전에 강원도 모 지자체에서 이제 특정 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 제안 제출 안내 공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는
특정 공법을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요. 참여할 수 있는 공법 바로 피그 세척하고 아이스크리닝, 예, 이 두 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저희가 또 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의를 한번 했죠. 피그 세척은 피그 세척이란 건 이런 세척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적용하는 세척하려고 하는 그 배관의 환경은 좀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거기서 지금 세척을 하려고 하는 사업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80mm에서 200mm 환경입니다. 배관 80mm에서 200mm 바로 7.7kg예요. 자, 피그란 건 뭐냐면은 바로 볼을 넣어놓고 밀어서 배관에 침착된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바로요. 그럼 배관을 꽉 차야 되겠죠. 그 피그볼이요. 예. 그러면 그 피그란 거는 딱딱한 고체 재질은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연한, 예, 탄력이 있는 그 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 어느 정도 꽉 잡고 해야 되니까. 왜? 환경이 크면은 공급 수압도 높습니다. 그럼 물로 수압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관만 그 설치된 배관의 환경만 받쳐준다면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겠죠. 예, 진행을.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배관은 지하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왜? 변화가 심합니다. 변화가. 그리고 왜? 6m면 6m 간격별로 바로 배관을 연결하는 이음부 자재가 또 섞여 있어. 거기요. 이 배관끼리 이어가는 그 자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왜 매듭이 또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환경이 적은 배관이 그게 일률적으로 똑바로 가겠냐고요.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는요. 왜 지하에 그냥 묻으면 땡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픽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뭐냐? 그 지자체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시험 구간을 한번 세척을 진행을 했다. 픽으로. 근데 거기에 참관했던 시험군을 세척할 때 참관했던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유관기관이라고 이제 그냥 수자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수자원 공사인지 아니면 한국 수자원 공사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자원 관계자들이 참관했으며 그 피그 세척에 긍정적인 평가를 현장에서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지정해서. 당연히 세척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요. 왜? 담당자로서 그 정도 자부심 갖고, 왜? 그리고 그 정도 업무 처리는 하셔야죠, 그러면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하냐. 80mm에서 200mm,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평가라는 게 어느 정도 평가인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듯이. 안 됐는데, 그걸 됐다고, 그 기준이 어디냐는 얘기죠. 그 긍정적인 평가라는 게 기준이 바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 한국 대표 서울시 상수도 본부는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지자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척에 대해서만큼 서울시 상수도 본부 자유롭지는 못해요, 절대요. 대표 서울시인데 그래도 대표 도시 아닙니까? 가장 큰. 예.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과연 우리 서울시 상수본부가 그럴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제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왜? 늘 말씀하시잖아요. 늘 수돗물은 생명수라고. 그 생명수를 다루는데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 방금 여기 유관기관 수자원에서 참관했다고 그 수자원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래서 우리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왜? 지자체가 그 길을 수자원공사 이해한 걸 믿고 따라가잖아요. 번보이가 되잖아요. 번보이가.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배포하는 그 세척에 대한 보고서도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척 효과 있으면 어느 정도 있다는 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세척은 바로 섭니다. 세척은. 그래야 세척업도 그게 따라가는, 거기에 발맞춰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강원도 모 지자체, 거기가 무슨 사업이냐면 바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관세척이에요. 관세척. 80mm에서 200mm, 7.7km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세척에 대한 추정 금액은 3억입니다. 근데 총 사업비가 9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9억. 세척이 3억. 80mm에서 200mm면 우리 질소 세척으로 해도 7.7km면 2억이 안 넘네요. 2억이 안 넘어. 그리고 만약에 9억을 갖고 우리 질소 세척한다고 그러면 전공구를 만들고 하더라도 한 30km, 25km, 30km는 하겠네요. 네, 반경이 적으니까요. 25km, 30km는 하겠네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7.7km 하는데 9억에다 3억이면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약 12억이. 이제 입찰 보면 이제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거의 이 수준에 맞춰질 겁니다. 왜 세척을 이만큼 하는데 왜 나머지 사업비가 그만큼 더 필요해?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냐고요. 그게 바로 뭐냐? 세척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 바로 점검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토목입니다. 토목. 여기 지금 피구로 잡았기 때문에 왜 점검구를 뭐 200m, 300m 이런 식으로 점검구를 잡았을 거예요. 그것도 300m가 이 80m에서 지나갈지 안 지날지 모릅니다. 가다 거의 멈출 거예요. 중간에. 예. 그런데 우리 질소세척은 비싸서 안 한다고 그래요. 비싸서. 이게 바로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총 자금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 돈이면 얼마를 다 할 수 있는데 얼만큼 이상의 세척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왜 여기는 또 이렇게 몇백 미터로 잘라 놓으니까 구역 좀 몇백 미터로 쭉 나눠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세척 효과를 보냐는 얘기죠. 세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더라도 1개 구역을 전체적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 구역을 놓고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세척이에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 서울시 상수본부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한국수자원공사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딴 대표적인 지자체, 관할권 지자체 상수도 본부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예. 세척은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바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관 내부가 깨끗해져야죠, 그걸요. 바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도 세척이 이제 각국별로 이제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이제 세척에 눈을 떴기 때문에 세척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세척은 이미 산업화 됐습니다, 이제. 산업화를 위한 기본은 다 됐어요, 이제. 왜?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 사업이 되느냐는 문제는, 그리고 자리를 잡느냐, 산업으로 자리를 잡느냐, 바로 연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세척 효과도 이만큼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계속 한다는 거는,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척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주요 요인. 그 요인을 누가 만드냐? 바로 이런 자체, 이런 형태들이 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이. 이런 중요한데, 어느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니 설마 공무원들이 그럴까? 설마 교수들이 그럴까? 아니 그 큰 엔지니어 회사들이 그럴까? 아니 몇십 년 동안 토목을 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럴까? 아무리 한다고 세척업체도 양심인데 안 된 걸 된다고 할까? 해결하면 딱 하나요. 직접 눈으로 보고 세척 현장 보고, 그리고 세척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효과를 전과 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 그대로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업체들도 자기 세척에 대해서 이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는 걸 그대로 공개를 한다는 거죠. 공개를 속이지 않고. 그랬을 때 바로 세척 비용도 거기에 맞게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정착이. 그래야 세척은 바로 섭니다. 세척 산업은 바로 섭니다. 그리고 적수 사태를 해결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왜? 시간이 가면서 물에 포함된 성분이 배관 내 침착돼 쌓이기 때문에요. 쌓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주지 않는 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적수 사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관 교체는 적수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 방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 넓은 데를 어떻게 배관 교체합니까? 길게 설치된, 그물같이 설치된 데를 어떻게 총 연장 길이 나누기 몇 년으로 할 것인지 딱 하면은 1년에 몇 킬로 배관 교체한다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럼 계산은 정확히 나와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건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팠을 때 공사기간 얼마 걸리고, 그랬을 때 그 도로는 어느 정도 통제하더라고, 주민 불편이 어느 정도, 그건 딱 답이 바로 나오는 답이에요. 바로 세척이, 주기 전 세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입니다. 단지 그전에는 세척이 효과가 있는 세척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저희가 보여드리잖아요. 다 보여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세척하면서 정확히 다 보여드리잖아요. 저희는요. 바로 세척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세척이 되는 이 질소 세척이 어느 정도 세척에 대해서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는 또 거기에 맞게, 그 금액에 맞게 받쳐주고, 이게 바로 세척이에요. 이게 세척 산업입니다. 이게 왜 우리를 배제를 시키냐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국내, 해외에서는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고 세척 효과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세척을 이걸로 질소 세척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척이 이제 앞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 질소 세척을 죽여야 될 공법으로 얘기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된 공법이 하나는 중심에 있어서 받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척이 올바르게 중심에 서는 거예요. 바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